40대에 접어든 직장인들 중 일부는 평생 일만 하며 지내기보다 젊은 나이에 일을 접고 자유를 얻는 삶을 꿈꾼다. 파이어족이라 불리는 이들은 극단적인 절약과 투자, 그리고 빠른 자산 축적을 통해 조기 은퇴를 시도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럽게만 보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조직의 눈치를 보며 버텨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던 낭만적인 자유와는 달랐다. 조기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결정이기에 그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실제 사례들은 이를 생생히 증명한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김현수 씨는 파이어족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던 사람이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남는 돈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 30대 후반에 이미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었고 40세를 기점으로 회사를 나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매일 아침 늦잠을 자도 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은퇴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예상하지 못한 불안이 찾아왔다. 시장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생활비를 써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졌고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은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이 그를 괴롭혔다. 또래들은 여전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가는데 자신만 사회적 흐름에서 멀어진 듯한 공허감이 점점 커졌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빈곤해졌다. 또 다른 사례는 여성 파이어족 이정민 씨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고연봉을 받으며 일했고 파이어족을 목표로 20대 후반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소비를 줄이고 ETF에 꾸준히 투자한 덕분에 30대 중반에는 이미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38세에 회사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곧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다. 직장을 그만두자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도 달라졌다. 남들은 회사 이야기와 승진 혹은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매일의 일상에서 특별히 말할 거리가 없었다. 이 고립감은 생각보다 깊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면서 그는 삶의 의미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돈은 생활을 버틸 만큼 충분했으나 마음속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은퇴 3년 차에 봉사활동과 강연 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공기업에 다니던 박성호 씨는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넉넉한 퇴직금과 오랜 기간 모아온 저축을 기반으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회사를 떠나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하루가 길고 지루했다.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헬스, 골프, 여행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금세 흥미를 잃었다. 가족과의 관계도 변화했다. 아내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있어 박 씨의 빈 시간이 오히려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두려웠고 이는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적 역할을 잃은 순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조기 은퇴는 단순히 돈을 모아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가 더 중요한 과제였다. 돈은 생활의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관계와 의미 그리고 역할이 사라진 순간 인간은 쉽게 공허해진다. 파이어족으로 불리며 부러움을 사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허무와 고립감에 시달린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연결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강조한다. 재무적 준비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취미를 갖고 지역사회 활동이나 새로운 배움에 나서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 40대 직장인의 조기 은퇴는 분명히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허 일상을 지탱할 구조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단절. 조기 은퇴는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숙제를 던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퇴 그 자체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자유는 시작일 뿐 그 자유 속의 의미와 관계를 채워 넣지 못한다면 은퇴는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이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결코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달콤하지 않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일에서 벗어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파이어족의 등장은 단순히 빠른 은퇴를 꿈꾸는 개인적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치열한 경쟁과 과중한 업무, 조직 문화 속에서 탈출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파이어는 탈출구이자 희망의 언어였다. 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의 고백은 그 자유가 곧 새로운 공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을 떠난 순간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급여는 멈추고 자산에서 생활비가 빠져나간다. 이는 단순한 돈의 흐름 변화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심리적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이다. 나는 매달 버는 사람이 아니라 줄어드는 돈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생각보다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그 압박은 장기적인 재무 설계가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감정적 불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삶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망의 변화다. 직장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한다. 명함 하나는 곧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도구였다. 하지만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직책이 사라진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소개할 언어를 잃는다.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해지고 오랜 동료들과의 대화마저 점점 줄어든다. 실제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사회적 고립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나이는 아직 40대, 50대에 불과하지만 또래 대부분은 여전히 직장에 몸담아 바쁘게 살아가는 반면 자신만 홀로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차이는 결국 관계를 약화시키고 하루의 리듬을 무너뜨린다. 처음에는 늦잠을 자는 자유가 달콤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을 잃은 삶은 피로와 무료함을 가져온다. 시간이 많다는 것이 꼭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된다. 결국 인간은 일정한 리듬과 역할,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안정감을 느낀다. 여기에 가족 관계의 변화가 더해진다. 은퇴 이후 가장 가까운 가족은 더 이상 경제적 부양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집에 늘 있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낸다. 부부 관계에서는 생활 패턴의 차이가 불거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조기 은퇴 후 부부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은퇴자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가족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심리적 공허와 관계의 긴장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결국 행복은 자산의 크기로만 결정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기 은퇴가 무조건 실패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는 은퇴 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는 지역사회 봉사나 창작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서 벗어난 뒤에도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수익 창출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 자신의 성장을 자극하며 시간을 채워주는 활동이라면 그것이 곧 새로운 일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준비가 없는 은퇴는 허무와 방황으로 이어지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준비한 은퇴는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재무적 계획과 함께 삶의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조언한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하고 싶은 활동, 배우고 싶은 분야, 이어갈 인간관계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쳐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일해야만 살아남는 구조 속에서 탈출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안전망 혹은 문화적 교육적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조기 은퇴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불안 속에 머무르게 된다. 은퇴는 더 이상 노년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년에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선택지이기에 우리 사회는 이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40대 직장인의 조기 은퇴는 단순히 부럽다 혹은 무모하다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결과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는 선택이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자유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결국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과 관계, 의미를 어떻게 채워나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그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방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파이어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결국 단순하다. 돈은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진짜 힘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유는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